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서미숙 지음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년 6개월 만에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 25억 자산을 지닌 부자가 된 저자의 재테크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아직 도전하지 않았을 뿐 못하는 일은 없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원 문을 닫고 오늘부터 찜질방으로 출근하다. 얼마 전까지 내 직업은 찜질방 매점 이모, 하원 돌보미 이모였다. 매점 이모를 하기 전의 직업은 아동미술학원 원장이었다. 25년의 경력을 가진 나였지만 50세가 되던 해인 2017년부터는 3년간 매점으로 출근을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교습소를 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점점 나이 든 선생님을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고 부모들도 불편해 하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졌음을 깨달았다. 근처에 시설이 좋고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옮겨가니 더는 운영이 어려워져 25년간 하던 미술 학원을 닫게 됐다. 28년간 남편과 나는 맞벌이로 열심히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을 전공하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고 노후 대책은 당연히 준비하지 못했다. 학원 문을 닫은 당시에 아이들이 대학생이었고 남편의 월급은 적어서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다시 맞벌이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직업을 오래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구인난을 둘러보니 집에서 멀지 않은 대형 찜질방 매점에서 오전 이모님을 구한다기에 지원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매점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자 나에게는 미술 앞치마가 아닌 설거지 앞치마가 입혀졌다. 선생님으로 불린 25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이모님이 됐다. 나는 낯선 환경과 낯선 호칭에 현실을 점점 회피하고만 싶었다. 집에서 찜질방까지는 도보 1시간 거리였다. 매일을 부지런히 걸어서 출근했다. 대중교통을 2번씩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교통비를 아낄 수 있으며 운동도 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아침 7시에도 깜깜해서 걸을 때 무섭기도 했지만 상쾌한 기분이 더 컸다. 분당 탄천을 부지런히 걸어서 일터에 가면 힘이 들어도 찜질방이기에 일찍 출근하면 씻을 수가 있었다. 매점의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면 나의 오전 근무가 시작됐다. 매점에서 일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3시가 되면 오후 근무자가 온다. 나의 근무 시간이 일하기에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열심히 다녔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로 다짐한 뒤로 나는 항상 책을 갖고 다니면서 짬이 날 때 읽었다. 책을 읽다가도 식혜나 구운 달걀을 달라는 손님이 오면 상냥한 얼굴로 발곤했다. 하루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이모님, 책 보는 거예요? 무슨 책 봐요? 공부하나? 네, 그냥 이것저것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책 읽는 사람은 처음 보네. 그 말이 순간 비아냥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이 낮아진 나는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도 그냥 넘기지 못했고 친절을 베풀어도 친절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많은 이유로 찜질방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내 나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았기에 열심히 버텼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힘들어지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찜질방 매점과 함께 지내고 2020년 6월 말에 그만두었다. 그때 투잡을 하고 있었기에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좋았다. 몸이 너무 힘들었기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다. 3년치의 퇴직금에 실업급여도 받으니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자식에게 투자를 줄였다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들에게 야구를 시키면서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아야 했다. 3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어 행복했던 오피스텔이 자녀 교육비로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해서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쉴 틈 없이 일하며 돈을 버는 족족 자녀 교육에 쏟아부은 나는 늘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노후 준비를 했을까? 두 아이의 교육비가 덜 들었다면 생활이 더 나아졌을까? 생각하니 허탈하고 또 허탈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힘을 쏟느라 준비하지 못한 노후를 생각하니 두려워졌다. 왜 우리 부부는 그동안 맞벌이를 했는데도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우선 돈을 버는 만큼 마음껏 썼고 예체능을 전공하는 두 자녀의 교육에 집중하며 살았다. 그러니 돈을 모을 턱이 없었다. 일하느라 내 손으로 살림을 하기가 힘들었던 시절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보다 외식을 많이 했고 아이들에게도 김밥집과 햄버거 가게에서 한 끼씩 먹이곤 했다. 노후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10년 후를 그려보니 나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노후가 다가오는 것, 평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앞날이 두려웠다. 노후에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아픈 걸 참아야 할 것 같아 두려웠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상대 부모와 비교해 무능한 부모라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섰다. 이처럼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닥치자 인생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부부에게 남은 것,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의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보미 일을 하며 받는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이 돌보미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보미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2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 마녀라는 닉네임과 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 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 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 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인생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이를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무기 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두세 번씩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 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절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절약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뚝딱 절약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뚝딱 절약 식비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절약을 실천했다. 메신저에서 가성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뿐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미국 배당주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 나는 현재 뚝딱 절약 식비 방의 장으로서 매달 신청자를 모집해 줌에서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도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2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불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됐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의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과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책, 콘텐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내 인생에 승부를 걸자 가족의 인생까지 변화했다. 50대는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어렵고 느리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독서하는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느리고 서툴지만 도전하는 일마다 꾸준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하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간절함에 힘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을 뿐이고 독서를 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책 속에 지혜와 해답이 있다는 것은 진리였다.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다. 새벽에 기상해 함께 책을 읽고 동공부를 한다. 아이들도 부모의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서 나, 남편, 아들, 딸, 사위까지 5식구가 혁명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 단톡방에 인사를 하고 각자의 루틴을 실천한다. 이로 인해 아들에게는 야구 선수를 그만둔 이후 없던 꿈이 생겼다. 딸은 사위를 따라 새벽 기상을 한다. 텔레비전을 껐다. 서점을 자주 가게 됐다. 가족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이제는 서로의 꿈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며 같은 곳을 바라본다. 나의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변화를 불러왔다. 나의 블로그에는 노후가 두려운 50대와 60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서여사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한다. 강의를 하게 된 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고 보니 40대도 노후를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점점 나를 멘토라 부르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서 멘토가 성공한 방식을 무조건 꾸준히 따라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몸테크와 돈 공부를 지속하며 투자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말이다. 살 걸, 팔 걸, 버틸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보자라면 첫째는 독서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부동산 초보 투자자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 돈 공부를 먼저 시작했다. 경제 공부를 하기에 좋다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보며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돈의 역사와 흐름을 알았고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왜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삶이 힘든지 알게 됐다. 자본주의가 주는 메시지는 강력했다. 부동산 공부도 관련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순서였다. 책들을 읽고 나자 부동산에 관심이 더 생겼다. 지금은 부동산 뉴스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경제신문도 구독해서 읽고 있다. 부동산 책, 부동산 뉴스, 경제신문만 매일 봐도 경제 상황이 눈에 익는다. 블로그와 유튜브에 콘텐츠로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도 매우 유용하다. 무료 강의도 활용하기 좋다. 매일 듣다 보면 생소했던 용어가 귀에 들어온다. 부동산 공부가 처음이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부자의 마인드부터 장착해야 한다. 나라 탓, 부자 탓을 하기보다는 황금 같은 시간에 부동산 관련 책을 읽어보자. 성공한 사람도 처음에는 무엇이든 어렵게 시작했다.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훗날 알 수 있다. 모르면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기에 공부는 초보자에게 필수다.
꾸준히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것이다. 당장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정작 투자 금액이 있어도 자신만의 기준이 없기에 투자하지를 못한다. 이제는 자식보다 돈을 키워라. 훗날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다. 너희들 교육하느라 돈을 다 썼으니 갚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기에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앞날이 어찌 될지 불보듯 뻔했다. 대출 많은 집 한 채만 갖고 은퇴한다면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팔아야만 생활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두려워져 인터넷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분석했다. 나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공으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을 주로 따라했다. 돈을 무조건 아끼는 방법은 피했는데 처음에는 성공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차츰 하나씩 방법을 알게 된 후 즉시 실행했다. 독서와 공부를 하며 배운 걸 즉시 실행하니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재미도 느껴가며 시작한 지 1년이 반이나 넘어간다. 5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던 중 자기 개발 강의를 듣고 목표 기간을 3년으로 바꿨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전자책 3권의 저자가 되고 터전을 바꿔가며 부동산을 새 채로 만들었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적은 식비로 밥상 차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더는 육체 노동으로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내 경험이 다른 누구, 특히 40대 후반이나 50대 이상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돈이 없는 50대도 절대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 나도 대출 많은 집 한 채와 적은 월급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됐다. 그런데도 공부하고 실행하니 가능했다. 50대 나이는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었을까? 60대인 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10년만 젊었으면 할 것이다. 그 10년 젊은 나이가 바로 50대다. 70대의 10년 전은 60대다. 그렇기에 나는 60대여도 실행했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후 부자가 된 50대 부자의 성공 비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을 꼭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